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허정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기붕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은 충청북도 청주군 청천면 후평리에서 몰락한 양반 집안의 애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참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기붕은 당시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하게 돼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그 데이버 대학교로 유학을 했고, 또 여기서 그 유학 중에 밀양박 씨 그 박명삼의 딸 박마리아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기붕의 그 운세는 선교사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유학까지 하게 됐고, 또 미국 유학 중에 박마리아라고 하는 부유층 그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단 말이지. 이것이 이기붕의 일생에 아주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기붕은 국일관에서 지배인 노릇을 했어요. 그 국일관이 역사가 참 장구한 거예요. 그런 거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방 종로, 다방 이름이 종로야. 이 종로라고 하는 다방을 경영하기도 했고, 또 일제 말기의 1940년경에는 그 허정과 함께 광산업에 투자를 해서 광산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이제 이승만, 김구 뭐 이런 독립 투사들이 대거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이승만은 이제 귀국할 당시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해에 남겨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남장에 거주를 했는데, 이때 그 이명신이 도남장을 수시로 드나들었어. 그 뭐 정치적인 동반자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유학 중일 때 이명신을 참 좋아해가지고 뭐 청혼까지 했다고 그래. 근데 이명신이 이제 거절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이명신이 이제 같이 귀국을 해가지고 도남장엔 이승만에 있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도남장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이 소문이 미국에 있는 프란체스카 여사까지 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주 급히 귀국을 해서, 여자들의 그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가 온 다음에는 이명신을 도남장에 드나드는 것을 아주 딱 막아버렸어. 자, 그 당시에 이제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교수를 지내고 있었어, 박마리아는. 그리고 이승만 박사와
그 이명신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그런 틈을 타서 이 박마리아가 이 유창한 영어로 그 프란체스카하고 딱 접근을 해. 그 프란체스카와 이 박마리아의 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이기붕을 이승만의 비서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해. 박마리아의 그 처세술이지. 이렇게 이제 이기붕이 이승만의 비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기붕을 서울시장으로 임명을 해. 서울시장이 되지. 이기붕이 1949년부터 51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자 이 신성무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기붕이 국방부 장관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기붕은 이승만의 비서 노릇을 하다가 서울시장 2년을 하다가 다시 국방부 장관까지 아주 출세가도를 달린 거지. 이게 다 부인 박마리아의 덕분이야. 응?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하고 내통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남편 이기붕을 출세를 시킨 거예요. 처덕이지. 이제 그렇게 이기붕이 이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이제 이기붕이 그 정치계에 뛰어들게 돼요. 1956년에 정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승만의 대통령, 이기붕이 부통령,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된 거지.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리고 이제 1956년도에는 이제 신익희가 상대방의 대통령 후보, 장면이 부통령 후보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했는데 1956년 선거에서는 신익희가 급사를 해.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무투표 당선이 되고 부통령은 장면이 됐단 말이지.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 흘러갔어. 그리고 이제 1960년이 되자 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역시 이기붕과 이승만이 한 라인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대신에 이제 조병욱 박사가 나와서 조병욱과 장면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나왔는데 또 조병욱이 선거 2달 앞두고서 또 급사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또 2번이나 무투표 당선이 된 거예요. 이제 부통령의 싸움이지. 그런데 현재는 이제 부통령이 장면이었고 이제 자유당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승만의 나이가 86세야. 이 86세인데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론이 됐을 때는 이 자유당에서 후계자가 돼야 이 자유당 정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넘어가니까는 이거 큰일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이 당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4.19가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당시에 그 이기붕의 건강 상태는 이승만보다도 더 악화됐다는 거야. 오히려 86세인 이승만보다도 이기붕은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휠체어 밑에다가 소변통, 대변통을 매달고 다닐 정도였다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라고 했어? 이승만도 인의장막이라고 그랬었잖아. 이게 밑에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아주 국민을 위하고 참 투철한 애국 독립주사인데 그 밑에 그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인의장막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이래서 대통령을 욕보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기붕이 된다 하더라도 이기붕 뭐 이승만보다도 더 건강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번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박마리아 부인 박마리아는 어쨌든 그 이기붕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가 탄로가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4월 26일 날 일주일 만에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해.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이승만의 양자로 가 있던 이강석, 이기붕의 큰아들인데 이승만의 양자를 갔지. 그 이강석이 육군 소위였었는데 이 육군 소위 계급장을 탈고 집에 들어와서 63세의 이기붕 가족을 전부 총으로 총살을 시켰어.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그런 참 비극을 겪었죠. 참으로 그 비참한 최후였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기붕이 죽던 날 미국 대사로부터 한 통의 통신이 날아들었어. 이기붕 내에 미국 망명을 수락한다 이런 통보야. 만일에 그 이강석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기붕은 이기붕 내에는 미국으로 망명이 망명이 확실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나 망명 승인이 떨어진 그날 이기붕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붕의 가족들 묘는 망우리 군공묘지에 있다가 1976년경에 고양시 부근에 있는 그 명봉산의 한 사설묘지로 이장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3.15 부정선거의 주역 이기붕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1956년 대통령 출마를 했다가 불운에 쓰러진 신익희 선생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